2017년 미녀와 야수 실사 영화가 개봉됐을 때 북미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2017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고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미술상과 의상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던 1991년 작품과 비교해봤을 때 실사 버전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견이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원작을 각색해서 만든 실사 영화 중 정글북과 신데렐라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캐릭터들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심지어 원작을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녀와 야수 실사 버전은 원작을 각색하며 전혀 독창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화려한 영상미에 중점을 둔 탓에 영화가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미녀와 야수 실사 버전은 어떤 요소들로 인해 애니메이션 원작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감독은 어떤 점을 간과한 것일까요? 이번 회에서는 미녀와 야수 실사 버전의 의상 연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영화에 대한 비평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며 더 큰 세상을 동경하던 벨이 못된 성품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야수가 된 왕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벨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저주가 풀린 야수는 왕자의 모습을 되찾게 되죠. 미녀와 야수의 의상 디자이너 제클린 듀런은 아카데미 의상상을 2번이나 수상했으며 다양한 시대극에서 작업한 베테랑입니다. 조 라이트 감독과 주로 작업하는 듀런은 오만과 편견, 어톤먼트, 안나 카레리나 등에서 등장인물의 내면과 스토리에 중점을 두면서도 시대적 배경과 원작을 존중하는 예술적인 의상을 만들어내 찬사를 받았습니다. 듀런은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미녀와 야수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작과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듀런은 원작에서 벨의 파란색 드레스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활동적인 벨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신발을 부츠로 바꿨습니다. 말을 타기 적합한 모양으로 수정된 치마에는 독서광인 벨이 책을 넣을 수 있도록 넓은 주머니도 만들었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재질, 패턴이 동원된 이 의상은 듀런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벨이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녀와 야수 속 등장인물들의 의상은 각각 아름답게 이를 데 없지만 영화 속 맥락과 스토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녀와 야수의 벨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벨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벨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이 마을을 떠나길 원하며 막연히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벨을 의아하게 여기죠. 1991년 원작에서는 벨을 마을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벨에게 하늘색의 옷을 입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란색 계열과 거리가 있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샷에서도 벨은 이 마을에서 섞이지 못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벨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파란색 옷 덕분에 항상 도드라져 보입니다. 동이 트는 시점이라 화면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지만 벨의 옷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네요. 하지만 2017년 실사 영화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총천연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벨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됐던 파란색을 이제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빛깔의 향연으로 복잡하면서 생기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벨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분지을 수 있는 요소는 사라졌습니다. 91년 원작에서 책방에 도착한 벨은 빌렸던 책을 반납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데요. 이때 책 표지가 파란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벨은 이 책을 들고서 변장한 왕자와 그 사실을 모르는 여자 주인공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고 노래하죠. 여기서 책 속 주인공은 사퍼에서 벨과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색상으로나 내용으로나 벨을 반영하는 이 책은 미녀와 야수의 줄거리를 암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 벨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갈색 책을 들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사파도 보여주지 않죠. 벨의 소망과 미래를 암시하던 책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대목은 그저 벨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 같이 등장하는 게스톤의 옷 또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작에서 게스톤은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톤의 빨간색 옷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빨간색 옷보다 채도가 높죠.
게스톤을 따라다니는 르프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있지만 게스톤의 셔츠색보다 어둡고 채도가 낮습니다. 게스톤은 마을 사람들과 통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을에서 추앙받는 영웅이기 때문에 관객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입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벨을 흠모하는 게스톤의 빨간색은 벨의 파란색과 대비되면서 둘 사이의 대립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 빨간색은 게스톤 의상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채도마저 마을 주민 대다수의 옷과 비슷하죠. 영화의 주요 인물과 그들이 마을에서 차지한 역할을 소개해야 하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원작과 달리 의상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이 인파 속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She doesn't quite fit in,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잘 녹아들어가 있는 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되었죠. 원작의 벨 장면에서 파란색을 사용해 벨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표현한 연출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수를 해치러 가는 장면에서도 사용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벨의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벨의 하늘색 옷은 벨이 홀로 마을 전체와 대립하게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 벨은 조금 전에 입고 있던 노란색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급히 아버지에게 가야 했던 급박한 상황에 알맞는 의상이지만 색상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벨의 상반된 입장을 극명하게 표현한 원작의 연출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단원을 장식하는 무도의 장면에서도 원작의 색상을 이용한 연출이 간과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벨이 밝은 금빛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입니다. 카메라가 이 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도 주인공인 벨은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이죠.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벨이 아닌 야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드레스에 붉은빛 꽃무늬가 있긴 하지만 벨은 남들과 똑같이 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와이드샷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쉽게 묻히고 말죠. 심지어 벨의 아버지가 이 장면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정작 딸의 모습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야수는 인파 속에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번쩍이는 하늘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벨과 파란색을 연관 지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설정이었습니다. 관객이 파란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마을 밖에 있던 야수의 성이었습니다. 벨이 읽던 소설 속 사파에서처럼 그곳이 벨의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벨과 맺어지게 될 야수의 눈동자도 파란색이었고 야수의 눈을 강조하는 연출은 영화 속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벨이 사람으로 변한 야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파란색 눈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벨과 야수의 사이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인 파란색은 안타깝게도 실사 영화에서 의미 없이 소모됩니다. 미녀와 야수의 실사 영화를 감독한 빌 컨던은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감독했고 뮤지컬 영화인 시카고, 드림걸스, 위대한 쇼맨의 극본을 썼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영화를 각색 감독하려니 부담이 적지 않았겠죠? 듀런 또한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요. 원작에 등장한 의상 디자인을 바탕으로 극중 시대와 배경을 고려해야 했고 배우와 감독의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1991년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의상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듀런은 원작의 가장 훌륭한 설정을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었던 장치는 사라지고 화려함만 남은 의상이 되었죠. 화려함에 중점을 두었던 로코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실사 영화는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로코코 양식처럼 비평가들로부터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듀런의 전작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상 디자이너 제클린 듀런은 감독의 마음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감독 빌 컨던이 원작 속 파란색의 의미와 가능성을 간과하고 듀런에게 다른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